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말이 많은데 민주당 공천은 친명을 넘어서 찐명 공천이다라고 하는데, 그걸 짧게 보면은 이재명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공천, 한마디로 이핵관 공천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이핵관들이 누구냐 봤더니만 이재명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누구예요? 뭐예요? 변호사가 필요해요. 이재명의 가장 큰 위험이 뭐죠? 사법 리스크야, 사법 리스크. 지금 제가 얘기했죠. 대백성,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쌍방울, 뭐 이런 것들 쭉쭉 많잖아요. 이제는 뭐 소고기 법카 문제까지 다 해서 한 12개 넘는 죄로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져서 지금 3월 달에만 앞으로 3번 이상 법정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그러한 사법 리스크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지. 내 변호사. 아, 진짜 그 변호사 빡치면 어떡해. 거기에 공천 안 주고 이수진 부장판사 출신, 우리가 낮술 좋아하신다고 하는 걸로 알려진 이수진 의원, 민주당 탈당했죠. 공천 안 준다고. 거기처럼 싹 돌아서 가지고 이재명 당신 유죄야, 무기징역이야, 이렇게 나오면 어떨 것? 큰일 나잖아요. 가장 큰 위험이 사법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대장동 뭐 해가지고 이재명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변호사 된 사람들은 공천 옛다 받아라 팍팍팍팍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를 총괄하는 양부남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 거기 지금 민주당의 엑기스, 우리로 국민의힘으로 치면은 뭐 대구에 이런 하여튼 대구 아니면 강남 이 정도가 되는 광주 광역시 서을입니까? 거기에 룰을 바꿔 가지고 줬어. 전 조직이 없잖아요, 사실 뒤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전 당원 투표로 해가지고 공천을 줬어. 검사 출신이야. 검사당 출신이야. 그리고 박경택 변호사. 거기는 지난번에 대장동 무슨 사건 뭐 해서 구속영장 실질심 사고 할 때도 했고, 검찰에 조사할 때 항상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이 들랑달랑 했던 분입니다. 수사 참여했던 분이죠. 얼마나 잘 아시겠어. 나와서 그때 얘기했잖아. 뭐 해서 운전 면허증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던 그분이에요. 거기도 잘 나가는 검사장 출신이에요. 광주 고등검찰청 검사장. 특수부를 비롯해서 뭐 요직을 다 거쳤었죠. 거기도 검사란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죠. 거기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도 공천을 받았어. 거기도 검사 출신이야. 와. 그리고 또 오른팔, 이제 있으면 왼팔, 또 김영입니까? 거기에 변호했던 사람도 알고 봤더니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이야. 제가 기억에 둘 다 내지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그것도 그렇게 핍박하는 특수부 검찰 출신이야. 와, 이 정도면은 이재명 핵심 관계자 검사 공천이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막내면서 또 열심히 또 변론을 했던 서울의 아주 큰 로펌, 대형 로펌, 범어민 태평양에서 형사사건, 기업 형사사건을 했던 김동아 변호사. 원래 그 친구는 평택이었습니까? 평택에 비명계의 자객 공천까지 갔다가 이게 논란이 있으니까 또 예비후보 사퇴를 했어. 그런데 3일 후인가 갑자기 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또 서대문으로 또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5명 중에 4등 해가지고 잘렸어. 근데 갑자기 성치은입니까? 전에 그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도 했고, 이 친구는 거기가 그 연세대학교 있는 데가 아닙니까? 연대 출신 의원이 자기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후배가 이어받겠다고 갔었는데, 성치은이 3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단체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제 옛날에 그 충청도 지사 안희정이 뭐 하고 할 때 피해 여성 2차 가해에 있는 사람이라고 쟤 잘라야 된다고. 근데 그때 관련된 사람이 하나만 아니고 6명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6명 다 공천받았는데 유일하게 성치은 후보만 찍어가지고 내린 다음에 4등을 3등으로 올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번 룰을 또 바꿔. 친명이니까 지난번에 대선 거치면서 100만 명 가까운 이 친명 권리당원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친명 70% 또 그러니까 권리당원 70%인데 전국 단위 권리당원 나머지, 그래가지고 룰까지 바꿔가지고 김동완 후보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야, 이게 저도 이재명 대표 변호사를 했으면 지금 민주당에 공천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제 혼자만의 어떤 뭐 넋두리인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하고 공천을 검사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 특히 이제 검찰에 손발을 맞췄던 몇 명이 이제 그 용산으로 갈 때에 뭐 이원모 그 비서관을, 행정관을 비롯해서 몇 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몇 명 돼요? 손가락으로 꼽아봤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번 공천을 쏘았을 때는 제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해서 한번 그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민주당의 검찰 출신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의 변론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압도적으로 검찰 출신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맨날 그래요. 정관 예우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정관 변호사들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없애야 되고 한다고 하면서 뭐 민변을 통해 가지고 또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참여연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해서 이 검찰 출신의, 특히 검찰 출신의 그런 정관 예우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재명 그리고 또 해경궁 김 씨라고 일컫는 김혜경 씨, 그 외에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니까 몽땅 검찰이야. 검찰 출신 변호사야. 그것도 지난 정권 때 잘 나갔던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검사장 출신, 이런 분들이 조국의 내로남불도 정말 대한민국 진짜 넘버원이지만 이재명의 그 내로남불도 거의 뭐 대한민국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민주당의 그러니까 지역구에 있어서의 공천은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이핵관 검찰 공천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뭘로 맞닿아 있느냐?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맞닿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게 대장동 사건에서 관련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래저래 그 변론하는데 자기들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 준 것 사실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형사사건 진짜 여러 건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거 1,000만 원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다른 사람도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실제 이렇게 한 12개나 넘는 사건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비롯해서 검사장 출신 로펌까지 다 썼다고 하면은
수억 원의 변호사비가 들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분당에 있는 5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매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 그동안에 뭐 주식 투자했던 거, 주식에 투자의 달인, 뭐 자기 대선 떨어지자마자 3억이나 되는 돈을 뭐 주식을 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돈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비로 썼다라고 할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명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아마 이제 그 예비 후보를 넘어서 후보 등록하면은 재산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공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변호사비를 사용 내역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정말 변호사비를 제대로 비용을 써서 이게 그 재산의 감축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그게 입증이 안 되면은 이 공천은 이핵관 검찰 공천 내지 이핵관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란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울 겁니다.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자유우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가 이 두 눈을 부릅뜨고 검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진짜 변호사 하면은 참 굉장히 어려워요. 업무하기도 참 어려운데 아무튼 그만큼 이런 그 정치적인 사건은 변호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적지 않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사건을 하면은 다른 사건을 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에 대한 대가로 변호사 공천을 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다 라는 비판을 정말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되죠. 그러면은 그때의 이재명 대표의 공개되는 재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계속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제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